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도시 방콕. 그 말은 수많은 여행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저렴한 물가 대비 높은 서비스, 다채로운 볼거리, 맛있는 음식, 방콕은 정말 여행하기 좋은 도시예요. 방콕 여행 가이드 2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방콕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각 지역 특징을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제 지역별로 세세하게 들어갈 텐데요. 방콕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오랜 대표 여행지부터 감각적인 도시 여행자들이 좋아할 골목의 보석 같은 스팟까지 빼놓지 않고 모았습니다. 방콕의 서쪽으로 먼저 갈게요. 카오산 로드. 오랜 별명은 배낭여행자들의 성지. 1960년대 자유를 찾아 여행하던 서양의 배낭여행자들이 동남아의 중심인 방콕, 그 중에서도 물가가 저렴한 카오산 로드로 모여들었습니다. 여행자들이 모이자 그들을 위한 저렴한 숙소, 여행사, 술집, 마사지숍들이 점점 늘면서 어느덧 여행자의 거리 그 자체가 되었죠. 낮보다는 밤에 더 활기가 넘치다 못해 거리 전체가 열기로 덮이고요. 카오산 로드 옆에 람부뜨리 로드 역시 밤까지 즐기기 좋은 바와 레스토랑 등이 즐비한데 우거진 녹음이며 조명이 카오산 로드보다는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렇게 카오산 로드는 방콕에서 가장 유서 깊은 여행자들의 공간이고 방콕을 대표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가야 할 곳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 요즘 방콕에 배낭을 메고 가서 1,000원, 2,000원 절약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또 카오산 로드는 늦은 밤이 돼야 그 진가를 볼 수 있는 곳인데 보통 여행자들이 묵는 시내 중심 지역과 멀기도 하고 흥청망청 시끄러운 분위기가 나랑 맞지 않을 것 같다면 필수 방문지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방콕에 간다. 그렇다면 카오산 로드에 가셔야죠. 올드타운. 카오산 로드 남쪽에 왕궁과 방콕을 대표하는 많은 사원이 있어요. 왕궁에는 현재는 왕이 거주하지 않지만 역대 왕들이 공식적으로 거주하던 곳으로 방문자들은 그 일부만 볼 수 있고요. 간혹 행사로 오픈 시간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방문 전에 홈페이지에서 스케줄 확인하세요. 대표적인 사원은 왕궁 안에 있는 왓 브라케우, 왓포, 새벽 사원이라고 불리는 왓 아룬이에요. 왓은 사원이라는 뜻이래요. 왕궁 안에 있는 사원 왓 프라케우는 왕실의 사원으로 그에 걸맞게 아주 화려하고요. 실제 수행하는 승려는 없다고 합니다. 와포는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으로 불당에는 길이 46m, 높이 15m의 와불이 있고요. 짜프라야강 건너편 왓 아루는 새벽 사원으로 불려요. 지금의 방콕 왕조 이전 왕조인 아유타야 시대에 지은 사원이고요. 그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킨 미얀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딱신 왕이 새벽 빛을 받아 빛나던 왓 아룬을 보고 새벽 사원으로 이름 붙였대요. 도자기로 만든 왓 아룬은 낮에도 반짝반짝 예쁘지만 저녁 해질 때 라이트업이 되면 또 그렇게 예뻐요. 왓 아룬이 문을 닫고 앞에서 라이트업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고요. 강 건너편 구글맵에 와포 선착장이라고 표기된 곳도 석양과 함께 빛나는 왓 아룬을 바라보기 좋은 곳이에요. 좀 더 각 잡고 왓 아룬 뷰를 즐기고 싶다면 근처 전망을 갖춘 식당이나 카페를 찾는 것도 좋아요. 물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할 거예요. 방콕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원이 있는데요. 복장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소개한 올드타운의 대표 사원은 입장 시에 복장 규정이 엄격한 편이에요. 민소매나 짧은 바지는 금지, 미처 복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사원 근처에서 스카프를 구입해서 두르면 돼요. 화려한 왕궁과 사원이 있는 올드타운이지만 오래된 골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근처의 작은 골목들을 걷는 것도 좋을 거예요. 왕궁 주변이 방콕을 대표하는 관광지라면 좀 더 남쪽은 지금 방콕의 색을 엿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먼저 와포에서 조금 남쪽에 방콕 최대 꽃시장, 파클렁 꽃시장이 있어요. 사원이 많고 그 사원을 꽃으로 장식하는 방콕은 꽃시장의 규모도 아주 큽니다. 그렇다고 사실 시장이 큰 볼거리는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이 꽃시장에서 꽃을 사서 요 다리에서 사진을 찍는 게 방콕 MZ들 사이에서 유행이래요. 일부러 가기에는 애매할 수 있지만 찐 현지 MZ들의 장소가 궁금하다면 꽃 한 다발 사서 찾아가 보세요. 다리 건너편 맞은편 강변에 아담한 시장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선셋도 참 예뻤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차이나타운. 사실 한국인인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굳이 차이나타운에 갈 이유는 없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요 근처가 힙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소위 나나로 가볼게요. 소위는 골목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150m 정도의 작은 골목이에요. 이곳에 2014년경 스페인에 살았던 태국인이 오픈한 엘 치링귀토라는 바가 생기면서 핫한 곳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이를 시작으로 개성적인 바, 카페, 갤러리 등이 속속 자리를 잡았는데요. 저렴한 야시장 대 화려한 루프탑바, 뭔가 신분이 이분화된 이 사회처럼 여행의 색도 물과 기름으로 나누어지는 듯한 방콕에서 작지만 개성 있는 공간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숙소가 근처에서 멀지 않다면 동네의 정석대로 밤에 바에서 즐기는 것도 좋겠고요. 낮 시간이라면 카페도 좋아요. 짜오프라야 강변 따라 강의 정취를 살린 공간도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카페 홍시양콩. 인별 감성에 어울리는 사진 잘 나오는 곳이라 뷰만 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입장하기 전에 먼저 주문을 해야 하고요. 주문하면서 잠깐 실내만 들여다봐도 여기 합격이다 싶은데 주문 후 테라스로 나가면 웬만해서는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 동네는 오래된 골목 사이사이 여행자들 발길 잡아끄는 숨은 공간들이 있고요. 벽화로 예쁘게 단장해 놓은 딸란 너이 골목에서 인증샷도 한 장 찍고 가세요. 이 일대는 MRT 블루라인이 살짝 지나기도 하지만 교통이 썩 좋지 않아서 택시, 수상보트, 버스, 뚝뚝까지 내 경로에 맞는 수단을 요령껏 골라서 이용하세요.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웨어하우스 30은 물자를 보관하던 오랜 창고를 개조해 레스토랑, 카페, 숍 등으로 활용한 공간이에요. 요즘 방콕에 이렇게 오래된 공간을 재생시킨 곳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강 건너편 잼 팩토리예요. 잼을 만들던 공장은 아니고 엠쿼티어 백화점을 설계한 방콕의 유명 건축가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각기 다른 건물에 서점,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자리했고요. 유행 따라 만들어진 핫플이 아니고 조용히 문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곳 같았달까요? 저는 코로나 전에 다녀왔는데 3월 현재는 임시 휴업 중이니까 가실 때 구글 맵에서 오픈 여부 확인해 보고 가세요. 지금까지 작지만 강한 공간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크고 강한 아이콘 시암으로 가볼게요. 방콕의 대표 쇼핑몰이고요. 강가에 있어서 수상버스를 타도 되고 BTS도 꾸룽통부리역에서 골든라인으로 환승하고 갈 수 있어요. 아이콘 시암은 고급 쇼핑몰답게 화려하고 볼거리가 풍부하지만 특히 스트릿푸드를 실내에 옮겨놓은 쑥시암 덕에 인기가 더 좋아요. 시장 음식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위생이 좋으니까 스트릿푸드에 민감한 분들은 여기에서라도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명품 매장부터 많은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애플 매장이며 교토 은커피며 굉장히 트렌디하게 꾸며놓아서 꼭 쇼핑을 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러볼 만한 곳이에요. 기념할 만한 작은 물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나 다른 숍들에 비해서는 살짝 비싼 편이고요. 강가 더 남쪽의 아시아티크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BTS 사판탁신역과 이어지는 사톤 선착장에서 무료 셔틀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택시나 버스를 타고도 갈 수는 있어요. 룽피니 공원에서 열리던 야시장을 강변으로 옮기며 시작되었고요. 예전에는 강변 야시장 분위기가 컸는데 코로나 탓인지 이제 노점들은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강변 뷰를 차지한 식당들, 라이브 공연을 하는 식당들, 어느 쪽을 택하든 적당히 로컬스러우면서도 적당히 관광지스러운 그 사이 어디에선가의 흥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창고처럼 생긴 건물 안에는 많은 기념품 가게들이 있고요. 큰 마트도 있어서 기념품 사기 좋아요. 방콕을 찾는 여행객들은 주로 BTS 스쿰핀 라인과 BTS 실롬 라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BTS 실롬 라인 따라 가볼게요. 도시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망대고 특히 스카이라인이 예쁜 방콕에서는 전망 루프탑바를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삼는 분들도 많을 정도죠. 그중 78층 314m의 킹파워 마하나콘 스카이워크는 방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예요.
그리 넓지는 않은데 하늘이 뚫린 오픈 전망대로 개방감이 탁월하고요. 방콕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어요. 이곳은 높이나 뷰도 훌륭하지만 방콕 특유의 여행자들이 뿜어내는 흥과 열기가 더해져서 확실히 다른 도시 전망대와는 차별되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악천시에는 야외 전망대를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환불이 되지 않으니까 가기 전에 일기예보 꼼꼼히 확인하세요. 방문객이 워낙 많아서 주말보다는 평일에 찾는 게 조금 더 환산하고 낮 시간과 저녁 시간대 입장료가 다르고요. 현장 구매는 줄이 긴 편이에요. 미리 예약하면 바우처를 확인하고 들어가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룸피니 공원. 도시 한복판에서 만나는 잘 가꿔진 공원도 도시 여행의 매력 중 하나죠. 따뜻한 남쪽 나라의 열대식물로 멋을 낸 공원 산책도 여행 중 특별한 쉼이 될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공원을 즐기는 여행객과 아침, 저녁 태국 전통 운동을 하는 현지인들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도마뱀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요. 실롬 라인의 기점역인 내셔널 스타디움역 주변에서는 짐 톰슨의 하우스에 가볼만 해요. 태국에 살면서 태국의 실크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태국 실크의 아버지 짐 톰슨이 살던 집이에요. 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살린 저택에 거주하며 아시아의 예술품도 많이 수집했는데요. 어느 날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었고 이후로 그의 집과 수집품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어요. 다만 가이드와 함께 투어로만 관람할 수 있는데 한국어 가이드가 없어서 가장 편한 언어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릴 방콕 스팟의 딱 절반이고요. 다음 편에서는 방콕을 방문하는 분들이 주로 머무르는 BTS 스쿰빈 라인과 가볍게 투어로 다녀올 수 있는 근교 여행지 소개할게요. 방콕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